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 박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강수는 20강이고요. 자, 페이지는요 426쪽입니다. 자, 필시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 로마자 표기법은요, 앞에 외래어 표기법과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외래어 표기법은요 규정을 암기한다 그럼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나마 규정이라고 한다면 앞에 기본 원칙이랑부터 5항까지 정도만 그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암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드린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싹 암기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자, 로마자 표기법은요. 이거는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규정을 보셔야지만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대원칙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자 표기법을 했죠?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뭡니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지난 시간 한 거 아닙니까? 외래어 표기법. 도대체 이 외래어 표기법이 뭐고 로마자 표기법이 도대체 이게 뭐냐? 로마자 표기법이 뭐냐 이게. 뭐냐는 최소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선 로마자 표기법이라 하면 뭐를 우리말을요. 뭘 고치는 겁니까? 이 로마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뭐냐면요. 외래어를 뭐로 우리말로 고치는 겁니다. 다르죠? 됐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잘 보면 이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외래어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발음기호라든가 그런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요. 결국 규정 자체가 우리말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쓸모가 있죠. 충분히 우리도 읽으면 읽혀지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로마자로 고치시면요. 충분히 문제 풀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항 표기 기본 원칙이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으로 원칙을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형광펜 드시고 표준 발음법을요.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별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로마자로 바꿀 거야, 우리말을.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말을 로마자로 바꾸는 게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맞죠? 됐고. 근데 이 우리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기. 두 번째 발음. 도대체 어떤 친구를 가지고서 로마자로 바꿀 것인가 그 말이죠. 표기를 가지고 바꿀까? 아니면 발음을 가지고 바꿀까?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뭘 가지고서? 발음을 가지고서 로마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로마자로 적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전음법. 전음법과 같은 말이 전사법입니다. 전사법이 같은 말이거든요. 전사법.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말 표기와 발음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뭐를 가지고서 로마자로 바꾼다? 발음을 가지고서 로마자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로마자 이외의 본어도록 사용하지 않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넘어갑시다. 표기를 하면 여러분들 보시고요. 오, 요거 쓸만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드십시오. 드셨습니까? 자, 이거 쭉 밑줄. 그리고 이거 쭉 밑줄.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로마자 표기법은요. 뭘로? 발음으로 로마자로 바꿉니다. 그렇죠? 전음법, 전사법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의 보십시오. 의라는 친구. 이로 소리가 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UI로 적습니다. 이건 예외죠, 그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광희문 보십시오. 자, 이 친구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희문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자, 분명히 이 친구를 가지고서 로마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I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U, I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의라는 친구는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UI로 적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장모 문제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장모. 정말 길게 바람드는 모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모문 표기는요.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됐죠? 이런 거 기본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런 것도 그냥 보십시오. 뭐 무난할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붙이면. 잘 보십시오. 부득이거든요. 저는 기억, 디귿, 비읍 안 하고 부득이라고 합니다. 부득이. 부득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득이라는 친구는요. 자,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TP로 적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부득이 뭐 앞에선 모음 앞입니다. 에서는요. B, D, G. 두 번째, 자음 앞. 이나 어디에서는요. 어말에서는요. P, T, K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PTK. 부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부득이 다시 한번 모음 앞에서는요. B, D, G.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요. P, T, K 그렇게 적습니다. 괜찮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보시면 얘기를 들어서 구미 이 구미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까? 이렇게 적었죠. G로 적었죠. 왜? 모음 앞이라서. 모음 앞이라서 G로 적은 겁니다. G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벚꽃 정도는요. 아예 이걸 자체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BEOTKKOT BEOTKKOT 벚꽃입니다. 벚꽃. 됐습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런 정도만 하면 돼. 이것도 문제 출제되는데 월곶 WOLGOT WOLGO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을이네.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리을이라는 친구 모음 앞에서는 얼로, 모음 앞에서는 알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엘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엘로. 됐죠? 리을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엘로. 모음 앞에서는 알로, 자음 앞 어말에서는 엘로. 리을은 엘로.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알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엘로. 그 다음에 단 리을은 어떻게? 엘로 적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로마자 표기법은요. 규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 모음 앞에서는 B, D, G,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P, T, K 끝. 리을은요.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리을은 L로.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표기성의 원칙이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변화의 결과가 있다. 잘 보십시오. 음운 변화가 일어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자 표기법은요.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것을 전음법 또는 전사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거 아닙니까 이게.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은요. 동화작용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서 표기하는 겁니다. 백마 이게 아니라 백마 이 친구를 가지고서 표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문노 뚫어지게 보십시오. 신문노.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노N RO 틀렸습니다. 그렇죠? 됐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내 보니까 리얼이 있네. 그래서 LL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없다. 이게 뭐가 대단히 어렵습니까? 니은 리얼이 덧나는 경우 봅시다. 항려울 진짜 그렇게 됐어. 됐죠? 이거는 표기를 가지고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가지고서 로마자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알약 리얼리니까 LL 딱 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딱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국영어가 되는 경우 국영어 되게 고친 거죠. 뭐 해도 G, JI 같이 CHI 마치다 CHI 됐습니까?
그렇게 거센 소리 되게 살립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합쳐져서 거센 소리 될 경우는요. 좋고 보십시오. 히읗이 K로 됐고요. 디귿은 T로 됐고, 피읍은 P로 됐고, 나치에서 치읓은 CH로 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센 소리를 살려 쓴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형광표 드십시오. 자, 밑에 별표. 다만 체온에서는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도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표기합니다. 즉 H를 살렸습니다. 히읗을 살려 쓴다는 의미입니다. 히읗을. 어떻게? H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보죠. 체온의 경우에는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날지라도 히읗을 살렸습니다. H로. 됐습니까? 체온에서는요. 이거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히읗을 살려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 호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묵 따로 쓰고 호를 살렸습니다. H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됐죠? 선생님 왜 기억이 K로 표기합니까? 부득이 기억나십니까? 모음 앞에서는 B, D, G, 자음 앞 어말에서는 P, T, K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K가 쓴 겁니다. 지편좀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부득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명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이게 굉장히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설명하는 것들, 특히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고, 자 로마자 표기법 마찬가지로 된소리 되기는요 표기에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된소리 안 씁니다. 된소리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안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이 상태를 씁니다. 낙성 대 SS가 아니라 S 하나. 샛별 대 B 하나 아닙니까?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발음상 혼동에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 당연하게 붙임표 붙이죠. 중앙입니다. 그렇죠? 중앙. 만약 여기에 이게 없다면 준강 뭐 이렇게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임표를 붙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발음상 혼동에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네. 부산, 세종, 몽땅도 첫 글자는 대문자로. 왜?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의 경우에는요.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쓴다면 P 이렇게 씁니다. 성의 경우는 관용을 존중하니까. 아무튼 저는 박을 이렇게 쓰거든요. PARK. 됐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사항 인명입니다.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은 허용.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제 이름을 쓴다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입니다. 성과 이름은 띄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는 거니까 이건 가능하겠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인명은 성과 이름 순서로 띄었습니다. 성, 이름 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됐습니까? 음절 사이에 붙임표 쓰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뭐까지 아셔야 되면 잘 보십시오. 대문자 쓴 거 보십시오. 민. 이거 대문자죠. 대문자죠? 이거 분명히 붙이는 것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붙임표 붙인 것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문자 보면 용도 이거 대문자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이름 있지 않습니까? 하. H는 소문자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손나리도. 첫 글자 대문자 성,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 근데 두 번째 글자는 R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충분히 쉽게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이름은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게 원칙. 이름의 경우는요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에 붙임표 쓴 것도 괜찮습니다. 대문자를 보니까 자 성의 첫 글자 대문자였습니다.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였습니다. 이름의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자 1번입니다. 이름에 이어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죠. 이게 뭐냐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자 표기법은 그렇죠.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전음법, 전사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 이름에서는요. 음운 변화가 혹시 일어나더라도 이 음운 변화를요.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기에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한복남 이거 발음 시켜볼까? 한봉남 이렇게 발음됩니다. 원래는 이 친구를 가지고서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름이기 때문에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니까 한 칸 띄고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로 썼습니다. 복, 복. 이 봉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을 그대로 쓴 거고요. 남 이렇게 됐습니까? 복, 남, 복남이 아니라 복남. 여기도 마찬가지. 홍빛나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됩니까? 홍빛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빛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름의 경우에는요. 의문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지를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만한 겁니다.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자 5항입니다. 도시군구 읍면리동입니다. 도시군구 읍면리동 도시군구 읍면리동 도시군구 읍면리동 행정구역 단위와 가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도시군구 읍면리동가로 적고요. 그 앞에는요. 뭘 집어넣는다? 붙임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자 형광펜 드십시오. 이거 몇 줄?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는요. 표기에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음운 변화는 붙임표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문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행정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구 읍면리동의 각까지. 도시군구 읍면리동의 각까지. 여기가 괜찮죠. 됐고 자 분명 이렇게 붙임표를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는 붙임표를 붙이고요. 이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는요.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신림동.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SILLIM DO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진짜 숱하게 수험생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자, 신림동 이 동 요게 행정구역이죠. 동 DONG. 그러니까 동 이렇게 쓰고 앞에 붙임표 붙이는 거 맞습니다. 뭐 때문에 질문이 들어왔냐면 선생님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됐죠? 근데 왜 한 겁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라고 답변했을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학생분들, 수험생님, 자, 이 신림 이 친구는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됩니까? 신림동이죠. 자, 분명히 이 친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로마자로 바꾼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의 음운 변화는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림동 쪽에서요.
음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신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마가 신림에서 유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신림 등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맞다라는 의미다 이게. 말 이해하시겠죠? 그게 문제 출제되고 그게 수험생들이 정말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다 도시공구 읍면의동에 다 붙임표 앞에 붙여 있고 충청북도가 아니네, 그렇죠? 이것도 보십시오. JUK죠. 이거 발음하면 삼중면입니다. 이거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죽 이렇게 쓴 겁니다. JUK로.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시군 읍의 행정구역 단위는요. 생략. 이건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안 썼지 않습니까? 시, 청주시에서 SI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군 읍은 생략할 수 있다. 자, 6항은요.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 뒤에는요. 붙임표 없이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 또는 인공 또는 문화재명입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지물명 그대로 암기해요.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요. 붙임표 없이 그냥 붙였습니다. 됐죠? 남산 이런 것들은 자연지물명이죠.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요. 붙임표 없이 그냥 붙였습니다. 됐죠? 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것도 보십시오. 극락 아닙니까? 극락. 됐죠?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극락. 발음은 이렇게 되겠다. 극락전. 근데 된소리 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된소리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전. JJ가 아니라 그냥 J 하나로만 쓴 거지 않습니까? 왜? 된소리 두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자 그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누로 쓰는 거죠? 촉성누니까.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자연지물명, 인공축조물명. 됐습니까? 그다음 문화재명 등의 경우는 붙임표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운 변화를 분명히 반영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붙임표가 없다는 것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는요.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7항입니다.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요.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자 보십시오. 박도 뭐가 맞냐면 잘 보면 박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득이 두 가지로 가놓았는데 모음 앞에서는 BDG 자음 앞 어말에서는 PTK 그러면 박이기 때문에 모음 앞에 비읍이죠. 됐습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박은 B, A, K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 박.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도 가능하다? PRK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김도 KIM, GI. 원래는 GIM이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득이 때문에. 부득이가 모음 앞에서는 BDG,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PTK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맞다. 아이고. 원래는 얘가 맞다. 근데 이것도 여태까지 써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8항입니다.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기를 가지고서 로마자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때 글자 대응은요. 2장을 따르되
기억, 디귿, 비읍, 리을은 G, D, B, L로만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음가문은 동그라미는요. 붙임표를 필요해도 어디에서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도 붙임표를 씁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싹 보십시오. 그냥.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주요 한식명 로마자 표기 있습니다. 이 200개거든요. 200개. 그럼 보십시오. 200개. 여기서는요. 이 주요 한식명 로마자 표기는요. 어떻게 질문이 들어왔냐면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 첫 번째 글자가 다 대문자죠. 이거. 주요 한식명 로마자 표기 첫 번째 글자가 다 이게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그러네. 근데 여러분 앞에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는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적습니다. 근데 음식의 경우에는요. 고유명사입니까? 보통명사입니까? 이건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원래. 과연 그러면 이 200개만 대문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실제 국립국어원에서 왜 이렇게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썼냐면요. 이유는 이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답변한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어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것 때문에 썼다고 이야기했지. 우리말 무슨 규정처럼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쓴다 이런 것처럼 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대문자로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마지막 싹 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435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빈칸이 있죠. 로마자 표기법은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는 것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해도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뭐를 여러분들이 설명했었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 설명했었죠. 자,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에는요. 뭐 발음을 가지고서 표기한다는 거. 전음법, 전사법 설명했습니다. 맞죠? 전음법, 전사법. 발음을 가지고 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음을 가지고 표기. 다시 한번 로마자 표기법은요. 발음을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의의 경우에는요. 기억나십니까?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어떻게 적는다? 유아이로. 자, 세 번째는요. 장모음은요.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장모음 표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네 번째는 부득이거든요. 부득이. 요게 모음 앞에서는 BDG, 자음 앞에서는 또는 어말에서는요 PTK. 괜찮습니까? 어말에서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게 리을이거든요.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 어말에서는 L로. 그 다음에 리을이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LL로. 기억하시죠?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인명 들어볼까? 사람 이름. 대문자 쓰는 거 맞죠? 고유명사니까.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자, 성 쓰고 이름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름 씁니다. 요 이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재정처럼 제 한 다음에 붙임표 쓰고 정 이렇게 해도 됩니다. 로마자로 바꿀 때는요. 성 첫 번째 글자 대문자, 제 첫 번째 글자 대문자, 정은 소문자.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됐죠? 자, 된소리 대기는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된소리 대기는 로마자 표기법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도시군구 읍면리 동안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라고 했을 때 동 이후에 이제 이렇게 쓰고 앞에 이렇게 붙임표 붙이라고요. 그중에서 이 붙임표의 경우에는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는요. 표기에 반영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표기의 의문 변화는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됐죠? 뭐 이런 것도 그냥 무난하죠,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고. 자, 자연 지물명, 문화지명, 인공 축조물명에는요. 붙임표를 붙인다, 붙인다? 붙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솔직히 이거밖에 없다. 아무리 해도. 자 9번 고유명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유명사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거. 첫 글자 대문자. 고유명사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줬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거 정리하면 뭐 무난하게 여러분들 진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30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30쪽. 제가 문제를 거의 안 풀어주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보십시오. 왕십리? 이거 틀렸죠 이거. 왜? 지금 발음을 가지고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보십시오. 왕심 근데 이게 뭐야? 리 안 되지 않습니까? 왕심 니인데 n으로 써야 되겠죠. 답이야 그래서 울릉 리을리을 눈에 보이십니까? 리을리을. 항려울 리은첨가 눈에 보이십니까? 항려울 됐습니까? 인왕리. 다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모음 앞에 리을이 와서 지금 현재 애를 쓴 겁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모음 리을의 경우 모음 앞에서는 알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엘로. 자 리을은 LL로. 기억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인왕리 이렇게 됩니다. 인왕리, 인왕리 아니야. 인왕리. 그래서 이건 L이 아닙니다. 이거는 R입니다. R. 됐죠? 아 이거야 뭐 다 아실 거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 무난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드디어 어문 규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문 규정이 대단히 어렵다?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암기하시면은요 어문 규정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말 다듬기 할 거거든요. 446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